안녕하세요. 머니맨입니다. 오늘은요, 단오랍니다. 이 보내기를 마치고 나서 풍년을 원하는 제사를 하는 그런 데서 유래한 그런 날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이렇게 단오를 기점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음식도 하시고 또 이와 관련된 행사들도 여기저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단오 즈음 되면은 진짜 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죠. 오늘 날씨 굉장히 좀 좋은데 오늘 이런 단오의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즐기기도 상당히 좀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또 주말을 앞두고 있잖아요. 이런 금요일 날에 과연 이 내 투자는 잘 되고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 아직까지 TV 앞을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 위해서 저희가 1시간 동안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머니맨,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죠. Just put the money in the bag. Just put the money in the bag. You got the money in the bag. Yeah, we got that money in the bag. Come on. 네, 오늘을 책임져 주실 머니맨입니다. 이로원 개발의 이동규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그에 앞서서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는 시간, 이렇게 TV, 온라인상으로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만나는 시간도 준비가 돼 있어서요. 이 부분부터 먼저 안내를 해드릴게요. 오늘 11일 화요일입니다. 다음 주네요. 다음 주 화요일에 포항에서 오후 4시에 티파니 웨딩홀에서 돈 되는 부동산 시장이라는 주제로 또 세미나가 열립니다. 여기도 많이 참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 화요일까지 2주 연속해서 여러분들을 찾아뵙습니다. 18일 화요일에는요. 오후 1시 30분 대구 경북 디자인센터 8층 아트홀에서 세미나 예정되어 있습니다. 과연 돈 되는 부동산 시장은 어떤 게 있을까? 그리고 서서히 이제 부동산 시장도 조금씩이나마 나아지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데요. 이 시점에서 관심 가질 만한 그런 부동산 물건은 어떤 게 있는지 이 시간에 팁 얻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좀 재미난 이야기들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오늘의 네. 주제 어떤 걸로 잡으셨어요? 오늘은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의 본질이 될 수 있는 네. 돈에 대해서, 그러니까 화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소액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1억 미만을 찾아봤을 때,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게 시장에서 어떤 투자처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만은 네. 지금은 그 범위 자체가 좀 상당히 많이 좁혀져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2016년도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의 가격이 6억을 돌파를 했었죠. 그런데 지금 18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또 8억을 돌파를 했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단순히 어떤 부동산의 상승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화폐에 대한 영향도 분명히 있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오늘은 화폐의 가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은 쭈쭈바 있잖아요. 아이스크림 네네네. 하나에 100원 안 했거든요. 이 100원에서 10원 빠진 90원 뭐 이럴 때도 있었고, 이러다 보면 제 나이가 공개될 수도 있는데, 맞아요. 그리고 또 요즘에는 이 리디노미네이션이라고 해서 뭔가 화폐의 가치가 크게 올라가다 보니까 네네네. 뭔가 그 단위를 조정해야 된다 이런 움직임도 있어서 화폐 가치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화폐의 가치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볼까요? 일단 그 부동산을 보기 전에 어떤 돈을 모르는 상태에서 부동산을 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부동산을 모른다는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환율이 좀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고 그만큼 원화의 가치 또한 좀 낮아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좀 주목해봐야 될 점이 지금 기본적으로 부동산이 올라갈 수 있는 어떤 본질적인 근거가 되는 이유가 자금의 어떤 화폐의 유동성이 있는데 네. 이제 지금 최근에는 우리나라의 어떤 경기가 뭐 좀 하락하는 국면으로 돌아섰긴 했습니다만은 지난 5년에서 6년 동안은 어떤 그렇게 나쁜 시장은 아니었기 때문에 즉 시중에 나와 있는 어떤 자금 자체가 굉장히 많이 있다. 그러니까 어떤 지금 확실한 수준은 아닙니다만은 조사에 의하면 어떤 1100조에 육박하는 자금 자체가 시중에 나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중에 자금이 돌고 있고 그 와중에 원화의 가치가 좀 하락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좀 주목해봐야 될 점이 우리가 통화량에 대한 부분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지금 통화량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 가지 통화량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M1 통화나 M2 통화 그리고 LF 여러 가지 통화량이 있는데 지금 사실 시장,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서는 가장 주목해봐야 될 통화량 자체는 좀 M2 통화에 가깝고요. 그러니까 조금 영어를 정리해드리자면 M1 통화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자금. 네. 그리고 이게 협의 통화라고 하는데, 그리고 M2 통화량 같은 경우는 이제 2년 미만의 어떤
적기 예금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LF 통화 같은 경우는 조금 장기적으로 좀 묶어져 있는 자금들을 네. 얘기하는데 지금 M2 통화량 같은 자금 자체도 이미 2,700조에 육박해 있는 상태. 그러니까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고 통화량의 가치가 좀 올라가는 거는 사실 불가피한 현상이긴 합니다만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일 정도로 두드러지게 좀 나타나고 있고 상승하는 어떤 각도의 기울기가 굉장히 많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분명히 좀 주목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조금 더 쉽게 이제 좀 예를 들면 우리가 5억이라는 부동산 네. 있다라고 친다면 이게 예를 들어서 10억으로 상승했다라고 봤을 때 두 가지로 좀 나눌 수가 있겠죠, 반응들을. 그러니까 지금 5억이라는 부동산이 단숨에 경기가 좋지 않음에도 그리고 정책적인 영향이 네. 있음에도 불구하고 10억이라는 어떤 시세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좀 위험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방면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이제 10억이라는 돈이 고작 이런 부동산을 살 수밖에 없는 구실밖에 못하는 자금이구나라고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나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두 번째의 어떤 이유로 시장 상황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어떤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눈에 두드러지게 하락하고 있는 그 분기점에 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의 시점에서는 좀 화폐 가치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인플레 같은 개념으로 봐도 되는 건가요? 네네네, 그렇죠. 경기는 침체되어 있는데 이 통화의 가치가 좀 떨어져 있고. 맞습니다. 이런 것까지 연결시켜 볼 수 있군요. 그러면은 이 현재 환율 자체도 최근 들어서 1,200원 선 근처까지 갔다가 물론 뭐 한 일주일 사이에는 1,180원 정도로 안정 궤도에 다시 오긴 했지만은 요즘에 뭐 위안화도 그렇고 지금 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가파르게 좀 상승을 해가지고 이 부분도 좀 다뤄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일단은 그 이유들은 여러 가지로 나눌 네, 수가 네. 있겠죠. 그런데 지금 어떤 표면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네. 우리나라에서 해외 자금이 유출됐을 때,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화폐의 가치가, 그러니까 원화의 가치가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좀 하락했을 때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이 두 가지가 좀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금 어떤 국제 증시나 아니면 세계 경기, 글로벌 경기를 대외적으로 봤을 때 가장 이슈화가 되고 있고 어떤 주목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무역 전쟁이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부정적인 영향이 그쵸, 올 수밖에 아무래도, 네. 올 수밖에 없고. 근데 이게 지금 사실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G20 정상회담도 봐야 되겠지만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 국가에게 지금 관세 폭탄을 그쵸. 매기고 있는 상태이고 지금 이게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어떤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무역 의존도가 세계에서 1, 2위를 다투고 있고 그리고 중국에 의한 어떤 수출 비중 자체가 대만 다음으로 2위이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이 심화될수록 중국의 어떤 생산지 자체가 해외로 나가지 못할 것이며 네. 그렇게 됐을 때에는 그 중간재의 수출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부정적인 역할이 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이제 어떤 시장 참여자들이 많이 판단을 하고 있는 그렇죠. 상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 중에 하나가 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1분기,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1분기에 마이너스 성장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브프라임 이후로 마이너스 성장률이 맞다고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판단했을 때는 단순 단기적으로 해결될 게 아니라 어떤 장기적으로 경기 둔화나 우리나라의 어떤 경기 하락 측면이 네. 계속해서 연계선상으로 가지 않겠느냐 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지금 현재 뭐 외국인 배당 수요나 해외로 자금들이 빠져나갔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한 가지 좀 아이러니하고 주목해봐야 될 점이 네. 지금 수출 감소 비율이 G20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네. 최대로 수출이 감소했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더 한 번 더 주목해봐야 될 점이 지금 뭐 어떤 무역 전쟁이나 아니면 뭐 통화량의 증가나 아니면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자금, 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어떤 원화의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것은 뭐 충분히 알겠습니다만은 네. 왜 하필 유독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유독 왜 우리나라가 원화의 가치가 많이 빠지냐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좀 주목을 해봐야 되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16개 주요국 중에서 우리나라 원화의 가치 감소율이 1위이고요. 그리고 신흥국을 합친다고 해도
3위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사실 신흥국 같은 경우는 1, 2위가 터키나 아르헨티나이기 때문에 비교할 대상은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원화의 가치가 많이 빠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 이런 현상들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이 오기 시작할 때 사실 제일 초고가의 부동산부터 많이 영향이 오기 시작합니다. 아, 그러니까 그래요? 조금 예를 들면 강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런데 지금 강남 같은 경우도 최근에는 뭐 조정이나 아니면 휴식기를 조금 맞이한 면이 있습니다만은 이게 또 금방 이제 회복세를 다시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지 어떤 부동산의 상승을 기대하고 투자를 한 투자자들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이걸 인지한 투자자들이 어떤 화폐에 대한 대체제로 부동산을 투자한 수요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즉 화폐 가치가 눈에 두드러지게 하락하고 있는 걸 인지한 투자자들이 분명히 유입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좀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은 지금 우리나라 경기가 실제로도 안 좋아지고 있고 더 안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원화의 가치가 좀 떨어지고 있고 네네네. 그래서 이 부분이 또 사실 우리가 원론적으로 공부를 할 때 인플레이션 해지의 수단 가운데 하나가 부동산 투자다 이런 맞습니다.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대체제 역할로 요즘 들어서 오히려 또 투자가 몰릴 수 네네. 있다. 그러면 이런 분위기가 좀 더 지속되면은 부동산 시장에는 긍정적인 환경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도 되는 거예요? 일단 지금 하반기나 조금 뭐 앞으로 1, 2년에 대한 시장 전망을 조금 본다라고 한다면 네. 좀 전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죠. 좀 반복된 얘기긴 합니다만은 네. 어쨌든 간에 무역 전쟁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 지속되고 있고 네. 그리고 또 뭐 G20 정상회담도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풀리지 않을 때는 네. 조금 더 관세를 부과를 하겠다. 그러니까 세계 글로벌 경기로 봤을 때는 조금 부정적인 영향으로 다가올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뭐 브렉시트나 여러 가지 국면들이 있습니다만은 한 가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지금 세계적인 글로벌 경기가 네, 네. 원활하게 진행되고는 있지 않다. 조금 둔화되고 있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반대로 우리나라의 어떤 경기로 봤을 때도 지금 이미 경제 성장률 자체가 3%대 밑으로 그쵸. 떨어졌고요. 네. 그리고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분기에 성장률 쇼크가 한 번 있었고 그리고 점점 또 하향 조정이 되고 있더라고요. 네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자체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정책적으로도 사실 부동산을 잡은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저가 아파트들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올라준 상태고 고가의 아파트들 같은 경우도 이미 다 회복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조금 정리를 해드리자면 경기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부동산을 잡지 못한 상태이다. 그리고 즉 그에 따라서 매도 물량 자체도 조금 묶여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주목해봐야 될 점이 말씀드렸던 통화량이나 자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중에 나와 있는 자금들. 그런데 지금 정책이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 말씀드리면 조금 반대로 움직이고 네. 있는 게 뭐냐면 부동산이 어떻게 보면 결과물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시장의 유동성이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정책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결과에만 굉장히 좀 집착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부동산 시장에만. 네네. 네. 그러니까 원인에 집착을 하지 않고 결과물에만 집착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즉 이게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고 어쨌든 간에 어떤 미래로 갔을 때는 상승을 할 수밖에 없고 이 시장의 어떤 자금 유동이 어디로 갈 건지에 대한 의문점을 던졌을 때는 고스란히 조금이라도 이주가 있는 부동산으로 스며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즉 조금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드리자면 부동산이 오르는 이유는 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거든요. 화폐의 가치가 하락한다든지 아니면 그 부동산이 자체적으로 좀 올라간다든지 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화폐의 가치가 좀 하락을 하고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가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만날 수 있는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꾸준히 상승장을 이어왔고 호황기를 맞이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상승장이 끝나진 않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 원인을 약간 통화의 흐름과 그런 쪽에서 좀 짚어주셨는데, 그런데 1차원적으로 가장 좀 요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은 규제잖아요. 네네네. 정책 영향. 그러면은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극복을 하고 결국엔 더 원론적인 이런 통화의 가치라든지 통화량 이런 부분에 영향을 더 받으면서 우상향 패턴을 이어갈 것이다. 부동산 시장에서 이렇게 전망하시는 것이에요? 맞습니다. 지금 만약 부동산 시장이 조금이라도 하락 국면으로 돌입을 한다라고 하면 네. 통화량에 의해서 좀 수급이 맞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는 있죠.
그런데 지금 매도 물량 자체가 묶여있기 네. 때문에 임대사업자나 증여나 아니면 뭐 양도소득세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매도 물량 자체가 묶여있기 때문에 통화량이 아니더라도 사실 부동산 시장은 어느 정도 상승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는 시장에서 여기서 어떤 시중에 육박하는 자금이나 통화량에 의해서 거기에 대체제로 인한 부동산의 수요가 충분히 지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어떤 수요가 만난다라고 하면 다시금 상승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실제로 요즘 시장 분위기가 좀 그래요? 네, 맞습니다. 지금 뭐 실제로 말씀드리면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언론이나 뉴스나 네. 아니면 시장 분위기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요? 네, 맞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시대가 좋아졌기 때문에 뭐 우리가 쉽게 인터넷으로 매물을 찾아보거나 아니면 그렇죠. 투자처들을 네네. 찾아볼 수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그 상징성이 띄는 지역들의 매물들을 본다라고 하면 네네. 거의 50% 이상이 없는 매물들이 많고요. 그리고 있다라고 해도 그 시중에 어떤 나와 있는 투자 금액이 아니라 실제로는 투자 금액이 더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과 언론의 분위기는 조금 많이 다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시장에서는 같습니다. 언론에서는 지금 거의 뭐 거래 절벽이고 뭐 약간 가격이 떨어지고 주춤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없어서 못 파는 거고 만약에 사고 싶어도 조금은 웃돈을 줘야 된다 이렇게 느끼고 계신 거죠? 맞습니다. 지금 뭐 거래량이 없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네. 19년도가 들어오게 되면서 당연한 얘기였고요. 매도 물량 자체가 묶여있기 때문에 매도 물량 자체가 묶여있다라고 하는 네. 것과 거래량 자체가 묶여있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으로 좀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요자가 많은 상태에서 매도량 자체가 묶여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상승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매도자가 많은 상태에서 수요자가 없이 거래량이 적다라고 하면 네. 당연히 하락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매도 물량 자체가 묶여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통화량 자체를 떠나서 이제 단순히 서울 부동산 시장의 기조로 봤을 네. 때도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었고 거래량 자체가 절벽으로 네. 올 수밖에 없는 시장이었다.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방금 말씀드렸던 시중에 나와 있는 1,100조에 육박하는 자금이나 어떤 통화량이나 그리고 뭐 KDI나 OECD나 IMF 여러 네. 기관들에서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통화량 완화 정책을 펼쳐라. 네.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어떤 지점이 만났을 때에는 또 한 번 상승이 올 수가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머니맨 시간에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부동산을 맨날 이렇게 다니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언론 매체 내용만 보면은 또 우리가 어느 한정적인 정보만 받다 보니까 약간 또 실제로의 부동산 시장을 체감하기 쉽지 않은 것 같은데 또 현장에 계신 분께서 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런 통화 가치라든지 환율, 화폐 이런 부분과 맞물려서 또 부동산 시장을 해석해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어지는 시간은요, 저희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상담해 드릴 겁니다. 전화번호 안내 드릴게요. 아래쪽에 나가고 있죠. 지금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요, 02-2128-8569번, 8569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매수, 그리고 매도에 대한 고민들도 좋고요. 이런 내용들 저희 방송 전후에도 계속해서 받고 있으니까 이 전화번호 기억해 두셨다가 부동산 고민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서도 안내해 드렸는데요. 지금은 저희가 좀 큰 그림에서 개괄적인 이야기를 했다면은 부동산 시장 과연 어느 지역이 돈이 될 것이고 이와 관련해서 좀 궁금한 점이 많다 싶으신 분들은요. 오프라인 오시면은 이런 이야기들을 좀 두런두런 다 나눠보실 수가 있어요. 다음 주 화요일은 오후 2시에 포항 티파니 웨딩홀에서 세미나가 진행되고요. 그 다음 주입니다. 18일 화요일에는 이 1시 30분입니다. 오후 1시 30분 대구 지역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습니다. 아래쪽에 이 장소 다 저희가 공개를 해드리니까요. 2019년도에 과연 어느 지역 돈 되는 부동시장이 있을지 이 시간 또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실시간 상담에서 뵐게요. 당신이 부자가 되는 시간 머니맨. 어려운 부동산 궁금증 이제는 머니맨과 함께하세요. 24시간 무료 부동산 상담 신청 방법. 첫 번째, 02-2128-8569번으로 전화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두 번째, 게시판 참여도 가능합니다. 토마토TV 홈페이지 tv.이토마토.com에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부동산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이제는 머니맨에 문의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머니맨입니다. 실시간으로 상담해드려요.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이 시간에 말끔하게 해결해드리니까 망설이지 말고 0228-856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님 저희 전화 연결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연결되셨나요? 네, 지금 살짝 연결이 네, 시청자님 연결되셨어요. 예. 네, 저희 머니맨입니다. 어떤 부분 좀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는지 먼저 물건에 대한 저희 주소부터 좀 알려주세요. 시청자님 아마 TV를 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 네, 과천동. 네. 네. 나머지 주소도 알려주세요. 379-1. 네. 시청자님 저희가 주소는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의 예, 산 예. 79-1번 알겠고요. 시청자님 지금요 저희랑 전화 연결하실 때는 TV 볼륨을 꺼주시고 제 목소리에 아, 따라서 그래요? 네, 예. 저희가 시간 차이가 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예. 네, 준비가 되셨나요? 예. 네. TV를 보름 껐어요. 잘하셨고요. 지금 그러면은 이 산 토지인가요? 토지 물건인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떤 점이 야산이더라고요. 야산. 네. 가봤어요. 야산. 어떤 점이 좀 궁금하신 거세요? 아니 그게 언제 풀려서 쓸 수 있나 했어요. 야산으로 돼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 규제가 언제 풀려서 이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럼 몇 평 정도 되나요? 그저 그냥 해건들이 그냥 모아서 사가지고 200명이 모아서 사가지고 네네. 한 80평 정도 돼요. 우리는. 아 공동 소유세요? 예, 공동. 아 예. 공동 소유시고 한 80평 정도 되시고 보유 기간은 어느 정도 되세요? 이게 한 55년 됐어요. 55년. 굉장히 오래되셨네요. 예, 영감은 들어갔었어요. 한 번. 지금은 토지가 그냥 뭐 임야로 구성이 분류가 돼 있는 거죠? 그건 뭐 세금은 내더라고요. 세금은. 그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언제 규제가 풀려서 활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이 예, 궁금하신 예, 거고요. 알겠습니다. 다른 부동산에 이거 방송에 물어봤더니 한 2, 3년 걸린다고. 2, 3년 만에 규제가 좀 완화되거나 풀리면은 상당히 좀 비전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 얘기 좀 나눠볼게요. 끊지 예, 마세요. 그래서 여기 또 물어보는 거예요. 네. 네, 한 군데만 또. 맞아요. 여기저기 전문가들의 조언은 늘 들으면은 또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전문가님, 이 산, 임야, 이 어떤 전망이 있을까요? 일단 그 시청자님에게 네. 조금 먼저 물어봐야 될 게 네. 이게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소유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예, 이거 내려오면 바로 지하철이 있더라고요. 네네네. 지금 그 조금 오래전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얼마에 매수하셨는지 먼저 알 수가 있을까요? 예, 옛날에요, 뭐 2, 3만 원 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매수를 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혹시? 아니, 그냥 그저 우리 영감이 회원으로 네네. 있을 적에 네네. 뭐 사라고 그랬다고 다 단체로도 샀어요. 한 200명이 된대요, 그게. 지금 일단은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그린벨트이지 않습니까? 예, 예. 지금 그린벨트 같은 경우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린벨트가 풀린다든지 아니면 수용을 당한다든지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예. 지금 현재는 그린벨트가 풀린다라는 것은 굉장히 확률적으로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시청자님. 그러니까 거의 뭐 옆에 도시가 생겨도 그린벨트가 풀리는 확률이 굉장히 적고 예. 90% 우리나라에서 개발할 때 90% 이상은 그린벨트를 풀어준다라는 것은 수용을 해서 개발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예. 지금 오래전에 소유를 하셔서 다행이긴 합니다만은 이제 만약 지금의 시점에서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수용을 당한다면 내가 주고 들어간 투자금에 비해서 수용가가 적게 나올 수 있는 위험 부담이 조금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조금 오래돼서 조금 지켜봐야 될 얘기긴 합니다만은 예. 제가 봤을 때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 지금 현재 시점부터 2년에서 3년 정도만 더 보유하시다가 매도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매도를 해 누가 사요? 그게 풀려야 사죠. 그러니까 지금 그나마 다행인 것 중에 하나가 상기 신도시가 발표가 됐잖아요. 지금 옆에 부분에 과천이라든지 아니면은 조금 더 멀리 가면은 왕숙이라든지 그러니까 정부에서 3기 신도시가 발표됐는데 그 3기 신도시가 발표된 지역이 시청자님이 가지고 계신 토지의 바로 근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3기 신도시에 의해서 수용당하는 사람들은 그 주변으로
양도소득세가 불로소득으로 매겨져서 나오기 때문에 주변으로 대토를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한 번 더 그 주변으로 땅을 한 번 더 소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매수자가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지금 현 시점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지금 상기 신도시 자체가 조금 보상이 나가서 대토가 나올 시점이 제가 봤을 때는 1년에서 2년, 조금 길면 3년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 한번 매도를 하시는 게 조금 정확한 상태이고, 다만 이제 조금 더 팁을 드린다면 다음번에 투자를 하실 때는 그린벨트는 절대로 조금 멀리 하시는 투자로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결론을 내려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지금 당장은 규제가 있기 때문에. 우몬산 줄기래요, 그게. 그렇대요? 우몬산 줄기래, 그 아, 그게 우면산 줄기가 거기까지 오는군요. 예, 예. 근데 지금 당장은 좀 규제가 묶여있기 때문에 거래도 원활하지 않고, 근처에 3기 신도시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에 따른 수혜로 어느 정도 또 2, 3년 정도 지나면은 충분히 좀 정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견이에요. 아, 누가 이제 사자는 사람이 달래 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지금은 네. 원래는 당분간은 매수자를 찾을 수가 없는 상태였는데 예. 주변에 상기 신도시가 생겨나면서 대토로 인한 수요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아, 개토는 이제 흙 쓰려고 산 깎아서 개토는 흙을 쓰려고 하는 거죠, 흙. 아니요. 그러니까 상기 신도시를 개발할 때 예, 그 원주민들은 땅을 수용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수용당하고 나온 보상 금액의 그 50%를 절반을 주변에 땅을 사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를 받습니다. 아, 그래, 또 사야. 예.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한 수요가 어느 정도는 발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 그렇기 때문에 그때에 그건 이제 개발될 때 그냥 원주민들이 이제 50%를 사야 되니까 그런 그렇죠. 그 사람들이 달래줄지 모른다 그거죠. 네네 이렇게 그걸 대토라고 하거든요, 시청자님. 야, 그걸 개토 처음 듣는 말에. 네, 그 타이밍에 한번 매도 시점을 배우는 잡아보는 거예요. 게 조금 현명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그 전원주택이나 네. 뭐 방가로 같은 거 지면 적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토지도 뭐 그래요? 남양으로 반듯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뭐 아무래도 경사도 있고 이러면 개발이 안 되는데, 그럼 규제만 풀리면 시청자님 되겠네요. 좀 더 들고 있어 보세요. 그랬더니 2, 네. 3년 걸리면 뭐 그쪽에 개발되면 그러면서 이제 흡수자가 나타날 거라 그거죠. 네, 맞습니다. 조금 근데 더. 언젠가는 옛날에는 현대 네. 건설에서 달래들었대요. 아파트 그랬을 지으려고. 때요? 옛날에. 원래 예. 땅마다 그런 얘기들이 다 있긴 있어요. 시청자님,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시고요. 너무 조마심 내지 마시고 들고 계세요. 네. 저희 첫 번째는, 네. 네. 지금 시청자님 전화가 끊어진 것 같은데요. 저희 첫 번째로 산 임야 저희 상담을 좀 해드렸습니다. 지금 뭐 규제 때문에 팔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오래 좀 들고 계셨던 분인 것 같아요. 다음으로 두 번째 전화 연결도 해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연결되셨어요? 저희가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지금 연결되셨어요, 시청자님? 아, 그래요? 네. 저희 어떤 물건 상담해 드릴까요? 예, 팽택시 안중읍 네. 성혜리 네. 산 5번지거든요. 아, 오늘 산 임야에 대한 진단 신청이 많은데 이 부분은 평수는 어떻게 되세요? 평수는 그 자리 5번지는 100평이에요. 아, 5번지, 산 5번지 100평 정도 되고 몇 년 정도 보유하셨어요? 예, 3년이요. 3년 정도 이미 그럼 보유를 하고 계신 거고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전화드린 겁니다. 네, 지금 보니까 계획관리지역으로 돼 있고 3년 전에 사셨는데 산을 사셨다. 어떤 이유 때문에 매수를 하셨어요? 투자 목적이세요? 투자 네. 목적이죠, 뭐. 아,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저희 진단을 해볼게요. 예. 네. 오늘은 산 보유하고 계신 분들 많으신데 네네. 이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투자 지금 관점에서. 네. 현재 여기 지금 이 지역 자체는 평택이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제가 시청자님에게 먼저 물어보고 싶은 게 네. 여기 지금 혼자 소유를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공동으로 소유를 하고 계신 건가요? 시청자님 연결되셨어요? 예, 예. 대답해 여보세요? 주세요. 네. 예, 개인 등기는 나 있죠.
개인으로 보유를 하고 계신 건가요? 예, 등기는 개인이에요. 아, 지금 제가 봤을 때 여기 토지 같은 경우는 예. 어쨌든 지금 현재 뭐 평택하면 뭐 삼성이나 미군 부대에 의한 호재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 예. 근데 지금 거리상으로 거리는 좀 있습니다만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토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예.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이제 시청자님이 보유하고 계신 토지에 앞으로 국도가 하나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 제가 예. 표시해드리는 국도 이게 현재 평택에서 38국도라고 불리는 국도거든요. 지금 이게. 예. 근데 현재 지금은 평택에서 메인적인 그 도로가 1번 국도로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메인 국도가 앞으로는 38국도로 바뀔 거고요. 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그 38국도 기준으로 봤을 때 평택항이나 아니면 삼성전자나 그리고 원래 구도심에 있는 평택시청까지 모두 다 이어지고 있는 도로 자체가 38국도이기 때문에 1번 국도의 어떤 메인 국도에서 지금 현재 38국도로 메인 국도가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바로 38국도의 어떤 근접성에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화양지구라고 아십니까 혹시? 예. 화양지구 이거 최근에 한번 가보셨나요? 예. 조금 됐는데. 예. 예. 지금 화양지구가 얼마 전에 첫 삽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예. 그러니까 여기가 첫 삽을 뜨기 시작했다라는 거는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논밭 그러니까 전답 임야가 아닌 도시화로 개발되고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현재 도시화가 진행되면 될수록 그 주변의 토지 가격은 어쩔 수 없이 오르는 불가피한 현상들이 또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뭐 평택에서 교통하면 1번으로 떠오르는 게 지제역 역세권인데 그 다음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안중 역세권이고요. 예. 안중 역세권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그러니까 안중 역세권도 지금 굉장히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38국도와 화양지구 그리고 안중 역세권 이 세 가지의 호재를 어떻게 보면 동시에 받을 수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이건 제가 봤을 때 지금 보유기간을 따질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유기간을 따질 게 아니라 어떤 보유기간이나 매도를 따질 게 아니라 그걸 충분히 활용성을 충분히 본 후에 그 어떤 시세 차익을 충분히 본 후에 결정을 해도 전혀 늦지 않는 토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좀 그래도 즐거운 마음으로 토지를 좀 보유하고 계시면 되시지 않을까라고 좀 결론을 내려드리겠습니다. 예. 네. 시청자님 전망이 좋다. 이렇게 한마디로 좀 결론 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감사합니다. 네. 성공적인 투자 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목소리가 밝으세요. 저희 지난 시간에도 평택 지역의 물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눴는데 요즘에 여기가 상당히 핫하긴 한가 봐요. 늘 하루에 한 건씩은 또 평택 쪽의 이야기를 좀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산 토지 가지고 계신 분 저희가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 다음 분은 또 어떤 물건을 고민하고 계신지 이어서 달려가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어떤 부분 봐드릴까요? 주소 알려주세요. 매매 시점에 대해서요. 네. 그러면 주소를 좀 알려주세요. 충남 아산시 네, 충남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네. 901-2번지. 지금 뭐 단독주택이세요? 단독주택도 있고 목장 용지 다 합해서 다 포함해서 1930평이에요. 1930평. 지금 예. 뭐 보유하고 계신 거죠, 그럼? 예, 내가 여기서 근 50년째 살고 있어요. 삶의 터전이시군요. 지금 거주도 하고 계시고. 집도 있어요, 집도. 집도 있고 목장용 토지도 있고 여기에서 뭔가 탑도 있고 창고 용지도 있고. 그러면은 보유 기간도 오래되셨네요. 한 50년 정도 계셨다고. 한 50년 뒤에 가요. 그럼 계속 보유를 하셨는데 갑자기 좀 정리를 하겠다. 게다가 이렇게 큰 물건을 정리하실 마음을 먹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내가 나이가 70이라 네. 이제 정리해서 아들들도 주고 나도 쓰려고요. 그러시군요. 그러면은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시방 매매 시점이 어떤가? 시방 팔아야 되나? 더 놔둬야 되나? 알겠습니다. 매도 타이밍을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아마 워낙에 네. 그렇게 하고 저기도 하나 더 물어보려고 그러는데요. 물건이 혹시 다른 건가요?
아니 환지 방식 여기 들어온다고 그래서 아, 환지 방식이요? 네. 그게 뭔가 좀 알고 싶어서요. 아, 네, 알겠습니다. 이 환지 방식 외에도 여러 가지 또 개발할 때 어떻게 하는지 이런 방식들이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추가로 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가장 궁금한 부분이 아마 오랫동안 사셨기 때문에 이 시세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좀 정리를 하려고 하니 뭔가 또 궁금하신 점 많으실 텐데 이 토지는 언제 가장 팔면 좋을까? 그 굿타이밍 잡아주시죠. 지금 매도를 생각하시기 때문에 제가 매도에 대한 시점을 좀 잡아드리기는 합니다만은 네. 사실은 투자의 방면으로 봤을 때는 매도 시점을 그러니까 매도를 할 이유가 없는 토지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원래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천안에서 그래도 가장 그 메인적으로 이슈화가 되고 있는 게 아산탕정 디스플레이나 아니면은 그 옆쪽으로 가면 천안아산 그 역세권이 있는데 이제 이 그 두 가지의 어떤 호재의 사이에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두 가지의 영향을 어느 정도 좀 받을 수 있는 토지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게 뭐 완공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진행형인 개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떤 시세가 좀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산탕정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지금 일부가 들어와 있긴 합니다만은 그 아래쪽으로 봤을 때는 산업단지나 여러 산하기관들이 계속해서 입주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즉 여기에 있는 제가 앞서 시청자님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대토에 인한 수요가 나오게 되고요. 또 여기뿐만 아니라 그 위쪽으로 갔을 때는 뭐 센트럴 도시 개발 사업이라고 해서 여기 같은 경우로 계속해서 대토로 나오는 수요자들이 계속 몰려들 거기 때문에 즉 개발 호재와 함께 대토에 의한 수요와 함께 토지의 가격이 계속해서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 또 하나가 굉장히 그 토지에서 금적성을 띠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옆쪽에 보면은 도시 개발을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어떤 도시가 완공되지는 않은 상태이고 들어오는 이제 진행형인 상태인데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지도로 봤을 때는 거리상으로 굉장히 근접성이 좋지만 중간에 천을 끼고 있기 때문에 어떤 교통이 원활하거나 아니면 여기 현재의 토지로 갈 때는 조금 돌아서 가야 되는 방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금적성으로 조금 단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런 어떤 개발 호재가 들어오고 그 금적성이 조금씩 뛰기 시작하고 생산적 활동 인구가 들어오기 시작할 때는 그래도 토지라는 것은 오를 수밖에 없는 현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도 시점을 잡는다면 이런 호재에 의한 영향들을 좀 더 본 후에 최소 3년 정도는 보유한 후에 매도를 하는 게 조금 더 현명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환지 방식을 물어보셨는데 이제 환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뭐 여기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계획은 없습니다만은 정말 만약 환지 방식으로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이제 환지라는 것 자체가 여기 토지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으니 수용을 할 때에 어떤 재정적인 상황에서 문제가 있을 수가 있으니 이 원래의 토지의 원주민들과 함께 수익 배분을 하는 그런 형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토지를 수용을 해서 개발을 한 뒤에 그걸 다시 토지의 원주민에게 돌려주는 형식이고요. 그러니까 만약 환지 방식으로 한다는 어떤 소식이 들리고 공고가 나왔을 때는 매도의 여부 따지지 마시고 무조건 보유를 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다만 환지 방식이 이제 나오지 않는다, 소식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굳이 매도 시기를 좀 잡는다면 그래도 최소 3년 정도는 있고 그 후에 매도 시기를 잡는 게 굉장히 현명한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답이 좀 되셨어요? 여기서 저기 하나 내가 빠진 네. 게 있는데요. 네. 시방 현재 저 공남인가 그 한 상태인데요. 공람을 공남을 했어요. 공남. 연사무소에서. 면사무소에서 일부 동의서를 받아서 그 공람을 한 하셨다고요. 상태예요. 공청회 공람할 때 그 공람을 하셨다고. 그러면은 예, 이미 예. 환지 방식에 대한 주민 여론 수렴이 지금 되는 과정 아닌가요? 이렇게 되면? 네네, 일부만 받아가지고 간 거예요. 동의서 받아서. 지금 동의서 자체를 받고 있다라는 거는 일단 진행할 의사가 있다라고 그쵸. 보여지는 거거든요. 공남 상태를 했어요. 면사무소에서. 네. 네네네. 지금 그렇게 됐을 때에는 아무래도 진행의 비중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만약 환지가 진행된다라고 한다면 네. 매도 시기를 잡지 마시고
예. 환지가 진행된다고 하면 무조건 그걸 좀 받으십시오. 예. 받았다가 환지에 의해서 도시개발이 다 진행되고 난 이후에 매도를 잡아보는 게 조금 더 현명하실 겁니다. 이렇게 좀 결론을 내려드릴게요. 예. 네, 시청자님 지금 좀 잘 보유하고 계셨다가 정보 취합 늘 놓치지 말고 하시고요. 예. 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또 연락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상당히 좀 여러 가지 물건들이 오늘은 다양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음 전화도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연결되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네. 받을 물건 주소 알려주세요. 네, 서울시 강북구 네. 한천로 132길 50-6번지요. 한천로 132길. 지금 그러면 뭐 우이동 그쪽이에요? 아니요, 강북구. 아, 강북구청 있는 쪽? 네네네. 네, 그렇게 나오는군요. 지금 보니까 어떤 점이 좀 궁금하신 거세요? 요 전망이 궁금해서 전망. 네. 보유를 계속 해야 하나 해서요. 보유. 그러면은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신 거고 몇 년 정도 보유하셨어요? 저희 지금 한 18년 됐어요. 18년 정도? 그리고 평수는 어느 정도 되세요? 대지가 31평. 대지가 31평이시고 이게 뭐 어떤 네, 다가구. 다가구예요. 네. 다가구 건물 하나 통으로인가요? 아니면은 일부 세대만? 네. 2, 3층은 네. 월세를 주고 있어요. 아, 그러시고 그다음에 네네. 1층에 그럼 지금 거주를 하고 계신 네네. 거세요? 아, 그러면은 향후 전망이 궁금하시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해주시는데 저희 집 뽑아보겠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다가구입니다. 그리고 강북구청 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건물인데요. 어떤 비전이 있을까요? 지금 여기 통으로 가지고 계셨다고 말씀하셨죠, 시청자님? 네네. 어떻게 보면 토지를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 예. 지금 현재 그 여기 지역 같은 경우는 조금 전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 그 근접성에 어느 정도 가까운 창동 역세권 개발이라고 아실 겁니다. 네. 창동 역세권 개발이 되고 그 아래쪽으로 봤을 때는 기름 뉴타운이 또 개발이 되고 있고 네. 그리고 또 미아 재정비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어떤 지역적인 어떤 주거의 탈바꿈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전의 창동과 예전의 기름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으로 어떤 주택 시장이 그리고 어떤 도시의 환경 자체가 탈바꿈을 하기 때문에 그 영향 자체가 새 아파트들이 들어오고 어떤 신규의 어떤 도시 개발로 사업이 간다면 그 주변에는 당연히 영향을 갈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다만 이게 아파트라고 한다면 생각은 해봐야 되긴 합니다만은 네. 지금은 이제 토지를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이제 토지를 네.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영향이 토지 같은 경우는 미래 가치를 미리 반영하기 때문에 이런 도시 개발이 계속해서 진행되면 될수록 토지의 어떤 희소성은 좀 낮아질 것이고,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이 일어나고 도시 재생 사업이 일어나든 간에 어떤 아파트들이 계속해서 도시화가 진행되면 토지의 비율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지금 뭐 수유역에서도 그렇게 어떤 근접성이 멀지가 않고 입지 여건으로서도 조금 나쁘진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개발이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조금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미래 가치는 좀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유를 하시는 편이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지금 현재 토지로 가는 좀 길이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로가 어느 정도 원활하게 오갈 수 있는 그런 도로의 넓은 도로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호재를 충분히 본 뒤에 매도를 할 때,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어떤 사업성의 호재를 본 뒤에 매도를 할 때,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조금 안쪽에 들어와 있는 토지인데 이걸 매도를 할 때 여기 앞에 부분에 계신 지주분들과 조금 협의를 하셔서 같이 매도를 한다면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이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고요. 네네.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매도를 할 때는 좀 같이 매도를 하는 그런 방면으로 조금 진행을 해보시고. 일단은 보유하는 쪽으로. 네네. 지금 일단은 이런 어떤 개발의 호재들, 주변의 개발의 호재들을 충분히 본 뒤에 매도를 해도 전혀 늦지가 않다. 이렇게 좀 결론을 내려드리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급한 건 아니셨죠? 네네. 네, 여유 있게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다가구 저희 또 봐드렸고 이번에는 어떤 분 연결돼 있는지 또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연결되셨는데요. 저희 어떤 물건 가지고 계신지 주소 좀 알려주세요. 서울 강동구 암사 네. 3동 네. 446번지 한강빌딩 4층이요. 네. 지금 암사동에 있는 물건인 것 같은데 지금 보유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거의 30년 가까이 됐어요. 30년 정도 되셨고. 30년은 조금 안 됐고요. 아, 대지 면적이 어느 정도 되나요? 70평이요. 70평 정도 되셨고. 그러면 지금 현재 거주를 하고 계세요? 네, 4층에 살고 있어요. 아, 저희 앞서서 들어본 물건하고 지금 상황이 좀 비슷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4층에 살고 계시고 나머지는 세주고 계신 거세요? 네네, 근린상가인데, 아, 근린상가. 네네네. 어떤 점이 좀 궁금하세요? 아니, 지금쯤 네. 매도를 해야 될지, 안 그러면 좀 두고 봐야 될 건지 네. 궁금해서요. 오래 가지고 계셨는데 지금 네.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신 이유는요? 아니, 좀 사정이 있어서 아, 그러셨어요? 매도 시기가 좀 괜찮으면 해볼까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뭐 최근에 형성돼 있는 시세라든지 이 물건이 가지고 있는 뭐 이슈 이런 부분들 저희가 좀 네네네. 전반적으로 볼게요. 네네. 네. 지금 암사동에 있는 빌딩입니다. 한 채를 가지고 계신데 이분은 어떤 부분을 봐야 될까요? 지금 일단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강동인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청자님이 보시기에는 여기에 거주하시면서 불편한 점이 있으셨습니까, 혹시? 불편한 점은 없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 지도를 보시면, 역과의 거리는 어느 정도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네, 그리고 지금 암사역인데 지금 그게 연장이 돼갖고 지금 예. 공사를 시작하는 중이거든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여기 같은 경우는, 지하철의 좀 사각지대였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 네네네.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고,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지역의 아파트와, 그러니까 이 지역들 주변의 아파트와, 그리고 조금 더 옆으로 가서, 물론 고덕이긴 합니다만은, 네. 고덕에 있는 아파트와 가격의 시세 차이가 좀 납니다. 네네. 그게 왜냐하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어떤 교통의 여건 때문에 좀 차이가 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가 해소되고, 그리고 지금 최근에 강동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 자체가 입주 물량입니다. 입주 물량. 네네네. 근데 이 입주 물량이 어느 정도 3년에서 4년 정도만 지나면 입주 물량이 조금 해소가 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전혀 이게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강동과 고덕이 성장해가고 있는 성장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지금 현재는. 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소화 물량, 그러니까 소화가 안 될 물량들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게 다 소화가 내고 난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뭐 강동이나 고덕의 아파트 가격이 또 한 번 오를 수밖에 없는 상태이고요. 네. 그렇게 됐을 때에는 아파트와 어떤 그 아파트의 대체제인 현재 다가구 같은 경우는 또 상승의 여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네. 매도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의 시점에는 맞지가 않습니다. 타이밍이 이제부터 조금 올라갈 기미가 보여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3년에서 그래도 4년 정도는 보유를 하신 후에 매도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 적절한 시기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 이후에도 이제 그 어떤 강동의 어떤 시장 상황을 좀 살펴봐야 될 얘기이기 때문에 3년 정도나 4년 정도는 일단은 보유를 하신 후에 한 번 더 조금 점검을 받고 매도를 생각해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 지금보다는 지하철역이 지금 그 개통되는 데가 더 가깝거든요. 지금 현재 암사역보다는 네네네. 지금 그 개통되는 연장되는 데가 우리 집이 좀 더 가까워요. 암사역보다는. 지금 일단은 뭐 그 부분도 교통의 호재도 있고, 예. 그러니까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네. 교통의 호재로 인한 어떤 교통 불편함의 해소와 그리고 강동구의 어떤 입주 물량이 소화됐을 때의 그 강동 시장의 분위기가 한번 탈바꿈 됐을 때, 네. 그때는 시장의 분위기가 또 바뀌면서 호가가 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기를 3년에서 4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다만 이제 어떤 정도 호가를 보고서라도 매도하는 게 조금 더 현명하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는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조금 급하시더라도 3년에서 4년 정도는 보유를 하신 후에 매도를 하는 게 조금 더 현명하다라고 보여지고요.
3년에서 4년 정도 후에 매도를 하시더라도 한 번 더 조금 점검을 받고 매도를 해보는 것을 조금 더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때 한번 또 여쭤봐야 되겠네요. 네네네. 그때 되면 드라마틱한 상승이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지금보다 훨씬 더 그때가 비전이 있다 이렇게? 뭐 어느 정도의 비율은 잡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네. 분명히 확실한 것 중에 하나는 지금의 효과랑은 완전히 다른 시장일 수가 있겠죠. 시청자님 지금 현재 여건이 좀 괜찮으시면 더 들고 가보시죠. 괜찮으세요? 네. 네, 앞으로도 나아질 거라고 하니까요. 또 실제로 거주하고 계시니까 나오는 뉴스들 동네 분들하고도 얘기 좀 계속해서 나누시면서 꾸준히 좀 지켜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연락 주시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머니맨 실시간 상담까지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희 오늘 좀 못 봐드린 분들 다음 주에도 머니맨 변함없이 좀 찾아오니까요. 이 번호 활용하셔서 상담 받아보세요. 0221-8569번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 머니맨에서 꼼꼼히 준비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들 좀 듣고 또 해결을 해드립니다. 눈높이에 맞춰서 쉽게 또 풀어드리니까 이 부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부족한 내용들 오프라인으로 만나는 시간 준비를 했죠. 전문가님이 직접 한번 좀 소개를 해주세요. 지금 저희가 네. 11일 네, 다음 주 화요일이죠? 포항 지역에서 네. 이제 구청솔밭, 그러니까 티파니 웨딩홀이라고 불리는 네. 4층 나래홀에서 세미나를 진행을 하고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제 고향이 포항이기 때문에 네, 기쁜 언뜻 마음으로, 말투에서 살짝 느껴지긴 네. 했습니다. 네. 기쁜 마음으로 좀 포항에 발걸음을 하지 않나라고 부동산, 보여지고 그 바닥 부동산은 더 잘하시겠어요. 그렇죠. 제가 이제 항상 보고 자라온 동네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또 기쁜 마음으로 좀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다다음 주는요? 네네. 그 다음 주에는 이제 18일, 네. 18일 같은 경우는 대구 경북 디자인 센터에서 네. 좀 진행을 하고요. 지금 대구 시장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의문점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서울과 마찬가지로 대구 같은 경우도 대전 그리고 대구, 광주만 유독 지방에서 오르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여기 대구 같은 경우도 사실 네. 조금 분기점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그 부분을 좀 속 시원하게 해소해드릴 수 있는 좀 시간을 마련해봤기 때문에 좀 좋은 정보들 많이 공유해 가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지역사회에서 또 이런 기회가 흔하지는 않잖아요. 실제로 세미나 오셔가지고 대구죠. 우리 땅값이 좀 많이 올랐어. 왜 이렇지? 이런 부분 궁금하시면은 직접 또 질문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그러면 함께 해주신 전문가님 인사 나누죠. 말씀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1시간 동안 꽉 채워드렸습니다. 머니맨에서 준비한 내용들 투자하시는데 참고를 해보시고요. 오늘 금요일입니다. 좀 할만하니까 금요일 또 쉬는 주말이 오는데요. 요즘에 날씨 상당히 좀 좋죠. 이 반짝반짝한 금요일 저녁 되시기 바랄게요. 그럼 머니맨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